한 주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를 또 예측해 볼 수 있는 시간이죠. 금요 특집 시간 오늘도 논설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장박원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도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금요일은 그나마 안도할 수 있는 숨통을 살짝 트이고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를 정리해 보자면 오늘의 주제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역시 그 새 정부 출범이죠. 윤석열 정부의 출범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공약들이 있어서 그게 경제 정책에 반영이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요 시간에 좀 살펴볼 것은 자본시장에 관한 공약들 몇 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주식 양도세와 주식 거래세 공약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식 양도세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개별 종목 기준으로 해서 100억 원 이상이라든가 뭐 일정 지분 이상인 경우에 이제 그 주식 양도세를 매겼는데 그것을 10억 원에서 그 100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대상이 없어진다는 건데 사실상 이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공약으로 내세운 것 중에서 자본시장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게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내용은 뭐냐면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상장 주식의 한 25%를 취득할 때는 그 반드시 40% 플러스 1주를 이렇게 사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파는 입장에서는 그 경영권 프리미엄이 줄어들게 되고 또 사는 입장에서는 그 인수 비용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자본시장에 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LG 엔솔 사태 때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 물적 분할할 때 새로운 산업을 물적 분할할 때 규제를 좀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공매도 때 좀 이제 갑자기 요즘처럼 막 하락장이 터지고 그랬을 때 공매도 때 이제 그 서킷 브레이커 이제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하는 게 있었고 또 가상 자산 투자를 이제 할 때 그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 윤석열 로믹스가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쭉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정부가 취임을 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쏟아낼 텐데 요즘 지금 시장에서 가장 안정화가 필요한 거는 경제적으로 물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추경을 하게 되면은 이거 예산으로 인해서 빚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물가도 자극하려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근데 역시 이것도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당선이 되면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두텁게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추경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추경 규모가 생각보다 예상보다 많습니다. 59조 추경을 하고 이 중에서 이제 세수를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논란이 됐는데 초과 세수 53조로 충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면 지금 사실상 소상공인들한테 요 돈 중에서 한 25조 정도가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돈이 풀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물가가 4월 소비자 물가가 4%대였잖아요. 4.8%. 그래서 이 물가를 자극하게 되고 지금 이 물가를 자극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금융당국에서는 통화당국에서는 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네. 금리가 올라가면 소상공인들 대출 금리가 또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소상공인 지원을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갚아야 될 그 대출이자가 높아지면서 그게 좀 상쇄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그 손실 보전금을 조금 이렇게 나눠서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추경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보다는 지금 당장 체감이 되는 눈에 보이는 게 이번 주 가장 핫했던 게 코인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싶거든요. 지금 오늘 네.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주변에도 또 MZ 세대들은 특히나 코인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하루에도 뭐 몇십 %의 손실, 내 계좌가 완전히 그냥 빵원이 될 것 같아, 막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 루나 사태가 무엇이죠? 지금 굉장히 그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상화폐 시장에. 그래서 이 루나하고 테라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뭐 많이 그 보도도 돼서 아시겠지만 그 테라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 그래가지고 1 테라에 1달러 이렇게 고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 고정시키기 위해서 발행한 게 루나 가상화폐입니다. 그래서 1달러로
1달러가 이제 넘었을 때는 그 루나를 통해서 내려가게 하고 1달러 그 테라가 1달러로 떨어졌 1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네. 또 루나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이랬는데 이게 갑자기 두 개가 다 폭락을 한 겁니다. 99%가 폭락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것을 사실은 모든 가상화폐를 바치고 있는 게 그 비트코인이잖아요. 네. 비트코인도 같이 이제 물론 이제 이 영향과 다른 영향이 겹쳤지만 이게 비트코인도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거의 지난해 7월 수준까지 떨어져 가지고 3만 달러 이하로 떨어지고 뭐 일부에서는 2만 달러대까지도 금세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약간 두려운 전망까지 나오는데 실제 이게 공포 지수에 나타났습니다. 100점 만점인데 지금 12점대예요. 그래서 이게 극도로 두렵다 뭐 이런 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그러면 궁금하신 점은 이제 이 가상화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크리티컬한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기관들이 어떻게 가상화폐에 대해서 움직일 거냐. 그동안 가상화폐 가격으로 밀어 올렸던 게 기관들의 투자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기관들이 발을 뺀다면 가상화폐 폭락세가 계속될 것이고, 네. 그러면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 굉장히 큰 제2의 가상화폐 시장의 리먼 브러더 사태 뭐 이런 것도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코인에 대해서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했던 게 과연 안전할까? 내가 신뢰해도 될까? 이 부분이었는데 최근 기관 투자자들 혹은 뭐 관련한 상품들이 아예 증권가에 나타나면서 신뢰를 얻고 있는 와중에 나타난 룬의 사태여서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기로에 놓여 있는 가상화폐다라고 해주셨고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을 다 이번 주 뉴스로 봤을 때 다음 주 시장에서도 중요하게 봐야 될 이벤트는 뭐가 있을까요? 아마 이번 주에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다음 주 이벤트는 역시 그러니까 정치적인 일이지만 이것도 경제적인 어떤 영향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환율이 완화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오늘은 잠시 이제 올랐는데 네. 떨어지고 있어서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하나의 이벤트가 다음 주 말에 열리죠.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우리나라에 방한을 해서 제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이제 하는 게 한미 통화 수합이 이제 합의가 될 것이냐, 어느 정도 얘기가 오갈 것이냐. 왜냐하면 한미 통화 수합이 되면 떨어진 지금 환율의 변동을 좀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이것을 이제 새로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데 네. 우리도 여기에 이제 참여하면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참여를 할 것이냐, 그리고 중국의 견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다음 주 주말에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5월 21일에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영향만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니 또 한미 통화 수합과 관련해서도 뉴스를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이렇게 이번 주를 정리해보고 다음 주를 알아봤습니다. 장박원 논설위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